우리 뭐 장 의원께서는 옛날부터 선수 시절부터 KBS 뉴스를 아주 즐겨. 아 그럼요. 뉴스는 KBS. 뉴스는 KBS만 봤던. 아주. 전 지금도 KBS밖에 안 봐요. 그 뉴스를. 몇 안 되는 사람이 장성호, 조성환. 다 이분들이 결국은 KBS에서 해설을 하는 네. 가족이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6시부터 하는 뉴스광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이랑 씨가 MC 할 때도 봤고 이윤주 지금 이윤정 씨가 보고 있고. 네. 아니 보죠. 지금 그 기자분 그 이름 뭐더라? 그 남자분? 지금 누가 하지? 박 아닌가? 나도 뭐 뉴스를 안 봐가지고. 뉴스광장을 누가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걔가 한다. 그 누구야? 아이 새끼. 상하이 특파원 갔다 왔고 뉴스라인 하는 뉴스라인 했었고. 이랑 씨는 태욱이 아니야? 맞아요. 김태욱 선배. 이랑 씨는 저기 베이징 가 있던데. 맞아요. 특파원. 다 알아. 옛날에 또 KBS 뉴스 배재성입니다 이런 거. 그거는 저도 배재성 선배 리포트는 저도 논술 가끔 하시던데. 요즘 안 하시죠? 그 얼마 전까지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 퇴직하셨어요? 네. 와. 퇴직을 했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자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르고요. 뭐 기자들 장성호 의원이 잘 아는 기자들 퇴직을 했고 사실 장성호 의원이 예전 타이거즈 시절에 야구 진짜 잘했었고요. 아 그럼요. 레전드. 그걸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그래서 기록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이 현장에 있을 때 같이 그럼요. 동고동락하고 저하고. 특히 그 왼손 타자가 그 산소입니다. 몸쪽 빠른 공 그거를 딱 이제 외다리로 잡아 당기는 예술이었죠.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제 시작하면. 네, KBS 뉴스 한성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지성과 함께 그 양대산맥. 사실 장 의원이 이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아 옛날에요? 선수 시절에 선수 시절에 내가 취재를 가면 그럼요. 뭐 항상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만큼 뉴스를 많이 보셨다는. 그럼요. 예. 뉴스는 KBS죠. 역시 그 해설은 장성호입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지난 티키타카가 정말 주말에 대단합니다. 그 이호근 캐스터와 같이 중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뭐 어제예요, 어제. 네. 야 중계도 너무 재밌었고. 아이고. 항상 뭐 마침 또 우리가 오늘 기아 타이거즈 8연승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타이거즈 레전드 출신인 장성호 의원께서 시작한 겁니까? 저는 KT 레전드인데요. 네. 저는 KT에서 2015년도에 마무리를 져가지고요. 공식적으로는 KT 레전드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아하고 자꾸 욕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얘기예요. 농담이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장성호 의원이 그 굉장히 타이거즈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고 이제 곧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티브 잡스. 저는 스포츠 소년 한성윤이고요. 오늘은 기아 레전드 출신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LG의 열혈 팬 출신 허솔지 기자와 함께 프로야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 또 이 두 분 모셨는데 특히 기아의 성적이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아 있을 때 8연승 한 적이 몇 번 있었나요? 저는 제가 기아 있을 때는 10연승 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월간으로 20승 4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거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4번 졌습니다. 기아... 그러니까 7연승 한 번 하고 지고 뭐 6연승 한 번 하고 지고 7연승 한 번 지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뭐 최다 우승 팀이다 보니 뭐 성적이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아가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니까 상위권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게 변한 것 같아요. LG를 제외하면 안정된 팀이 없지 않나. 2위부터 5위까지. 올 시즌 처음부터 사실 중위권 경쟁이 굉장히 뭐 치열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기아가 8연승을 하면서 정말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차가 정말 박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두 LG가 KT랑 2위 KT랑 5경기 반차가 나는데 2위부터 5위까지가 3경기 반차밖에 나지를 않아요. 1, 2위는 5게임 반차인데 2위부터 5위까지가 3게임 반. 3게임 반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게임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아가 이렇게 후반기 들어서 더 강력해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 참 이유가 찾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성범 선수하고 이제 김도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렇죠. 사실 좋아진다는 기대란 그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산체스 선수가 이탈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의리 선수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마운드가 주는 힘은 저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격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이제 144경기를 치렀을 때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죠.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연승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마운드의 힘, 뭐 평균 자책점 보면 좋지만 그래도 이 막강 타선 조금 의외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8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연승이 끊겼을 때 이제 두산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11연승 달리다가 예, 갑자기 또 뭐 5승 13패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기아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일단은 이 연승이 끝났을 때 좀 조심해야 돼. 약간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기아의 연승 과정을 보면 현재 KBO 리그 최고 선발 투수를 무너뜨렸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고 마무리 투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그 어떤 투수가 나와도 해볼 만하다. 상당히 타선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예, 뭐 패디를 무너뜨리고 네. 서진용을 무너뜨렸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는 경기 초반에 어떤 그 강투수를 만나도 주도권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서진용을 무너뜨렸다는 거는 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그 타격을 봤을 때는 10개 팀 가운데 사실 LG하고 기아가 가장 좋다는 지금 평가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승 기간을 보면 이거는 LG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막강한 타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허설 기자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아가 특히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점 차 승부에서 굉장히 약하고 네, 네. 한 점 차로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올 시즌에 조금 8연승 기간 이전까지 그렇죠. 예, 좀 봤을 때는 좀 운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했어요. 한 점 차 승부에서 굉장히 약했고 또 연장 승부에서도 이긴 경우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8연승 기간 동안을 보면은 타격 뭐 예전에도 좋았지만 정말 점수가 필요할 때 타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수로 이어지는 그런 타격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마운드가 정말 극강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 타격과 마운드가 양쪽에서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뭐 불운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점 차 승부에서 접전 승부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구원 투수진이 좀 강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득점권에서 좋은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원 투수들이 더 강력해진 모습이죠. 특히 임기영 선수가 가세하게 되면서 LG의 구원진, 기아의 구원진 굉장히 뭐 어느 구단 못지않은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롱릴리프 한 명이 이제 구원진을 완벽히 바꿔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임기영 선수가 올 시즌 뭐 초반부터 사실 출발이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5선발 경쟁에서 윤영철 선수에게 밀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임기영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딱 옮긴 이후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선발들이 좀 일찍 무너졌을 때 선발 경험이 그래도 4, 5년 정도 있던 선수다 보니까 짧게 이닝을 끊어가는 투수가 아니라 등판하게 되면 2이닝에서 3이닝 정도까지도 충분히 실점을 막아낼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구원 투수가 임기영이 올라올 때는 선발들이 앞서고 있는데 선발들이 일찍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뒤지고 있을 때 임기영 못 올리거든요. 앞서고 있는데 선발이 흔들릴 때 임기영 선수가 딱 등판을 해서 2이닝, 3이닝 정도 무실점, 1실점으로 막아주다 보면 막강 타선으로 역전을 시키든가 아니면 더 점수를 내면서 달아나든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사실 임기영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해줬는데 지금 들어와서도 사실 선발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죠. 지금 부상 선수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기영 선수의 이 중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즌 초반부터 지금 100경기가 넘은 시점까지 임기영 선수는 거의 사실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국 감독이 이게 선발에서 필승조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설지 기자는 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수학을 너무 싫어서 저는 문과로 갔습니다. 네. 수학을 정말 수포자였거든요, 수포자. 뭐 아무리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 수포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은 많이 기억을 하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것이 뭐 야구에 비슷하게 승률 계산하는 이른바 피타고라스의 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공교롭게도 기아가 피타고라스 승률, 이른바 기대 승률이 실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 승률로 따지면 2위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시즌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아가 기대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좀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를 설명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점 차에서 약했다. 또는 운이 나빴다. 그러니까 기아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장에서도 한 번밖에 이기지를 못했고 한 점 차 승률이 9승 14패. 그러니까 9위예요, 9위. 너무 약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앞으로 그 승률을 거둘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미래 예측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 피타고라스 승률과 실제 승률의 차이가 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9월부터는 이른바 기아의 불운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아의 팬들이 조금 기대를 해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이 매년 바뀝니다. 피타고라스 승률이 계속해서 좋은 팀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실제 SSG 같은 경우도 지난해하고 올해는 기아와 정반대의 상황, 실제 승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올해 이런 것이고 또 3년 전, 4년 전으로 가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자료다.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두산이 11연승까지 했었죠. 장 의원께서 보시기에 기아는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시즌 이제 막바지에 가게 되면 뭐 투수들도 지쳐지만 타자들도 이제 지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 돌아가지 않는 방망이가 갑자기 뭐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경기를 치르게 되면 투타에 있는 특히 이제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지. 그러니까 아픈 데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베스트로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100% 실력을 그라운드에서 뽐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아 타이거즈는 마운드 쪽에 지금 선발들이 좀 돌아오고 그리고 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잘 때리고는 있거든요. 8연승 기간에 1점을 지금 냈습니다. 거의 경기당 뭐 9점 정도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점수네요. 근데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그런 팀은 없죠. 한 시즌에 경기당 평균 뭐 9점씩 내는 팀은 존재하지는 않는데 과연 기아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KBO 리그에서 워낙 인기팀이고 그런데다가 뭐 전국구 팀이잖아요. 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기아 타이거즈는 늘 5강 안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한국 야구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밸런스라든가 뭐 팀 어떤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연승도 넘게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워낙 이 독보적으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주변 팀들을 이렇게 보면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경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1위부터 뭐 5위 있는 팀 기아를 제외하고 다른 팀들이 수입도 당하고 막 그랬죠. 야, 이런 상황에서 굳건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LG가 뭐 지난 하나와의 3연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런데 KT와의 게임 차가 또 늘어났어요. 결국 LG가 8월만큼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과연 LG를 넘어설 팀이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없기를 바라시겠죠. 제가 뭐 LG 팬 출신이지만 이제 야구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G가 계속해서 올 시즌 뭐 내내 거의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정말 좀 위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T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KT가 지난달에 딱 4번 졌어요. 아까 기아 연승하실 때 4번 졌다고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9월 초에 3번을 KT가 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게임차가 좁혀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가 정말 예전보다 그 시즌에 아주 좋았던 전력에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우승을 확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KT나 뭐 다른 팀들이 약간 그 이제 경쟁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평준화가 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좀 뭐 안정이 되지는 않는 네 불안한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예. 일단 4.5 게임 차가 나는데 5.5 게임 차입니다. 5.5. 5.5 게임 차죠. 5.5 게임 네. 차면 보통 일주일에 한 게임 차 정도를 줄인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달에 3경기를 줄인다고 네. 예, 야구의 속설이 있죠. 그러면 5.5 게임 차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내일부터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네. LG와 KT가 수원에서 3연전 맞대결을 펼치는데 지금 5승 5패거든요. 올 시즌 성적이. 그런데다가 3연전을 빼고 9월 중순에 한 번을 만나고 9월 말에 2번을 만납니다. 수원에서 한 번 만나고 잠실에 2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 간의 대결이 6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6번 만약에 KT가 다 이긴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KT가 LG보다 3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LG가 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5경기 반이지만 3경기를 LG가 덜 치렀기 때문에 3경기를 LG가 이긴다는 가정하면 이거는 지금 7경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7경기 차거든요. 그런데 동률에 나올 가능성에는 이게 아마 작년이가 재작년부터 생겼을 거예요. 이게 1위 결정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상대 전적을 이제 앞서는 팀이 그 순위권 위를 그렇죠.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는 1위 결정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내일부터 펼쳐질 3연전이 이강철 감독이 그냥 선발 투수 3명을 딱 집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LG 3경기 다 잡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1승 2패라든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딱 앞으로는 2위권을 보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KT 네. 입장에서는 네. 2승 1패를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렵죠. 그러니까 KT 는 수입을 가져가겠다는 선발 그렇죠. 매치업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거기는 맞불을 놨죠. 최원태, 켈리, 이정용이거든요. 켈리 괜찮죠. 이정용 괜찮죠. 최원태만 뭔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LG도 최소한 유닝 시리즈를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하나에게 연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지난 주말에 이 분위기가 과연 2위권 이 KT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LG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특히 좀 내용적으로 좋지 않았죠. 마무리 고우석 투수가 무너졌다는 점. 하지만 그런저런 안 좋은 LG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LG를 꺾고 1위를 차지할 만한 팀이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KT가 남은 LG와의 경기를 6번을 다 이긴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LG 입장에서는 네. 3연전, 이번 3연전에서 1승만 거둔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 LG 하면 많은 분들이 우승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승주 94년도 우승을 한 것이 마지막이니까 네, 맞아요. 이미 당시에 준비해놨던 우승주가 많이 증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뭐 추진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이 지금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를 두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죠. 않았으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뭐 술이니까 이제 다 증발하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뚜껑을 열지 못하게 29년, 3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남아 있더라도 얼마 안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LG도 이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뚜껑을 열었는데 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잔씩 하시면서 맛도 좀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LG에서도. 아니 뭐 LG 쪽 말에 따르면 곧 일본에 건너가서 술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게 지금 아와모리 소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승이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고 조금 확실해진다 싶으면은 미리 이제 가가지고 공수를 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아니 요새 그 저기 주류백화점 많아가지고요. 거기도 다 아와모리 팔아요. 거기서 좋은 술, 좀 비싼 술 뭐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죠. 술도 뭐. 있고 LG가 또 그 롤렉스 시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됐으니까.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제가 있죠. 들어보니까 정말 완전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금장. 근데 정말 고가에. 예. 그래서 뭐 그 롤렉스를 실제로 차고 다닌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걸 받는 선수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현재 1위가 유력한 LG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LG 팬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도 도루 자아가 계속 나왔었고 또 2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8회에 또 도루 시도를 하다 아웃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 시즌 LG와 도루 굉장히 좀 많은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시즌 초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염경엽 감독님께서 이제 해설위원 하실 때 야구의 참견을 함께 녹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이제 머니볼 게임이라 그래서 구단을 하나 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빨간색 펜으로 정말 빼곡하게 이렇게 필기를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 끝나고 나서 감독님한테 그거 대본 좀 저 주시면 안 되냐고.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배울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봤는데 그 대본에 써 있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스피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빼곡히 써두셨거든요. 이제 그게 반영된 게 올 시즌 LG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즌 초부터 그 얘기가 많았고 전반기 끝나고 나서 제가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 체질을 바꾸려면 뭐든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그랬고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 시즌 LG를 관통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나 핵심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뭐 도루, 주루, 작전 이런 부분이 아닐까. 네. 전재사. 그 부분은 제가 좀 뺐지만 지금 그렇죠. 도루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루에서 압도적인 1위, 유일하게 100개를 넘는 팀 도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도루 시도를 많이 해서 도루자가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루 성공률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다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도루가 많은 팀이 도루자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하지만 도루는 1위이면서 도루 성공률이 최하위인 사례를 거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많이 뛰기 때문에 많이 아웃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루를 지금 LG 트윈스가 1개 이상 이제 기록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203번을 시도를 해서 126도루거든요. 실패가 77번이니까 62.1%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빌 제임스의 10개명의 7번째인가요? 거기에 이제 도루가 70% 이상 성공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루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그 10개명이 있는데 그런 거로 따지면 사실 LG는 낙제점이거든요. 사실 주루 쪽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1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LG 트윈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작년에 뭐 팀 홈런 1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타에 대한 갈증은 해소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시즌에. 그러면 거기다가 염경엽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넥센 시절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강정호, 박병호, 도루 뭐 5개, 6개 하던 선수들 다 20,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제 도루를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LG 트윈스가 작년에 타격이 괜찮았어요. 팀 타율도 3위였고 팀 홈런도 뭐 3위권 안에 들어가는 타격 성적을 냈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스피드만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분간 LG 트윈스의 타격을 넘어설 수 있는 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청사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타격을 보면 각 팀마다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이제 많이 배치가 돼 있으면 스피드가 떨어지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팀은 장타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같이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LG가 도루 이 부분만 올 시즌 어느 정도 한 70% 이상만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장타력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과 그리고 스피드를 갖출 수 있는 타자들이 합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LG의 어떤 그 공격력의 전성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죠. 이른바 뭐 어너더 레벨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영기혁 감독이. 일단은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 팀의 팀 컬러를 지속적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결국은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러 기록이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LG 정도의 도루 성공률을 가지고 도루를 자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염경엽 감독의 뚝심, 이것이 과연 포스트 시즌에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최근에는 좀 덜 뛰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비가 돼 있는 상태냐,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염경엽 감독이 올 시즌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도루 성공률의 그 기준점은 70%가 아니라 60에서 6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에서 10%는 그 볼배합이라든가 이런 거, 상대방에게 주는 압박. 그러니까 이게 도루를 많이 하게 되면 확실히 빠른 공 위주의 볼배합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G 타자들이 빠른 공을 잘 치는 이유, 그리고 에버리지가 높은 이유도 주자 1루에 배치가 돼 있을 때 특히 이제 좌타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잡아당기는 타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에버리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올 시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이 도루 횟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간다? 이렇게 못 뜁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데뷔를 하고 지금 들어오고 LG 트윈스가 올 시즌 보여준 야구가 빠른 야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데뷔 안 하고 들어온다? 그거는 뭐 필패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스팅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중요한 상황 아니면 의외로 반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타이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도루 타이밍을. 네. 자, 일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염경엽 감독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감독은. 네, 네. 일단 현재까지 도루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우리 야구에서 제 개인적으로 낭만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현재 9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봉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에 이랬던 시즌은 없는데 완봉이 없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네. 투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투수 분업화에 또한 투구수에 너무나 민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선발 투수들이 이제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 감독들은 이제 110개, 많으면 이제 120개 안에는 무조건 끊어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투수들도 굉장히 바이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구속 상승이라든가 뭐 이렇게 밸런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는데 투수보다는 확실히 타자 쪽이 좀 발전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KBO 리그를 보면. 진짜요? 네. 근데 WBC 성적을 보면 그건 이제 다른 투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워낙 뭐 차원이 있는 그 투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자들이 뭐 에버리지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KBO 리그 타자들이 뭐 WBC에서 3경기에서 그래도 마운드가 좀 무너졌지 타격은 어느 정도는 해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타자들의 기량이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선발 투수들이 없어요. 네, 수적으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투구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혹사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감독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 이런 시각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완봉이라든가 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경기만 보더라도 양현종 투수가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프라도 같은 경우는 6회 투아까지 던졌는데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투구수가 99개라는 이유로 꼭 바꿔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 한 경기만 또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선수가 평균 투구수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라도 선수가 이제 그날 경기에서 99개를 던졌는데 평균 올 시즌 투구수를 보면 96개입니다. 그럼 결국엔 96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평균 투구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안타 맞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교체하는 이 장면을 봤는데 안타를 맞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최대한 그 투수가 마운드에서 계속 그 기록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박빙의 상황이었으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7대0 상황에서 굳이 교체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장성희 의원이 말씀하신 뭐 투수들이 계속해서 던졌던 여러 가지 고려하면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다르잖아요. 미국, 그렇죠. 일본은 완봉승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 시즌 한 번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은 미국, 일본은 많이 다르죠. 지금 뭐 메이저리그는 18번, 일본은 22번. 그러니까요. 네, 완봉승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8이닝 무실점 투구는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수가 이제 투구수를 넘어섰으니까 보통 이제 평균 투구수를 넘어섰으니까 다음 이닝에서 안타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다. 또는 이제 체력과 가지고 있는 이제 투구 밸런스를 다 했겠다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인해서 마운드를 내리겠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완봉을 노리고 마운드에 올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또 팬들이 볼 때는 재미일 수도 있고 그게 또 그 부분이 낭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혹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100개보다 한 20개 더 던지면 뭐 어깨가 과연 무너지는가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의 감독들은 그럼 뭐 선수들 보호하지 않고 혹사 많이 시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야구 공이라는 게 뭐 미국 공하고 일본 공하고 이제 우리 KBO에서 쓰는 공이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 거의 똑같은 공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선수들의 이제 피지컬을 보시면 선발 투수들의 평균 신장이 1m 90에서 1m 9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보다 거의 한 5cm 이상 이제 크다 보니까 스태미너 쪽으로 확실히 미국 선수들은 조금 더 많은 공을 던져도 그 투구수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O는 이제 5일 로테이션인데 일본은 이제 6명의 선발 투수가 일주일에 한 경기씩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더 쉬고 나오기 때문에요. 하루 정도면 이제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생각을 했을 때 투구수를 10개에서 15개, 많으면 20개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완봉승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은 매일 15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렇죠. 30개 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12개 팀이다 보니까 6경기가 이제 치러지죠. 그럼 이게 그 한 시즌을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더 완봉이라든가 어떤 그 퍼펙트 게임 그리고 이제 노히트 노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적인 것도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한다는 것은 분명히 참고할 만한 부분은 되는데 한 가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건 있어요. 뭐 피지컬에 있어서 미국 선수들은 신장이 커서 괜찮다.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3번 완봉승을 기록해서 1위를 기록한 선수가 미야기라고 오릭스 왼손 투수. 이 선수가 171cm밖에 되지 않고 일본 선수들은 180m가 안 되는 선수들도 완봉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화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완투나 완봉이 결국은 뉴스가 되고 화제를 모으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의 야구 문화, 야구 팬을 더 넓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한 경기 이기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야구 문화를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투구수가 조금 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그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시각이 조금 완화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독도 결정을 내리고 이 선수를 뭐 투구수 이제 한개 투구수가 넘어갔는데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썼다가 뭐 그러니까 성공해도 실패해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선수를 혹사시키냐. 그런데다가 그 투수가 만약에 좀 젊은 투수다. 그리고 미래가 촉망받는 선수다. 그러면 질타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부담들이 아마 감독들은 저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보면 충분히 더 던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모두 다 피지컬이 다르고 인대의 두께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팔의 리치도 다르고 이 선수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인 어떤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투수마다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거든요. 기준치도 다르고. 그런데 너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은 110개, 115개 딱 여기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선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적인 시각 때문에 본인의 야구를 그러니까 감독과 투수 코치가 생각하는 야구를 펼치지 못하는 외부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사실 최근에 그 한국 야구에서도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일용 씨 같은 경우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뭐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야구가 약해진 원인으로 지나치게 미국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는 기아 타이거즈의 8연승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LG 트윈스의 이 도루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우리나라 야구에서 이른바 낭만이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완봉승이 없는 사상 최초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주제는 공교롭게도 시즌 끝날 때까지 한번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은 시즌 동안 계속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허솔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딱 30분 녹화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네.